지금 남편분의 말이 조금 뭐 오해가 될 것들이 좀 많이 보였고, 그리고 장모님도 특히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남편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남편분이 그 CCTV를 봤을 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사했다가 돌아섰다 다시 인사. 그러니까 아무리 단골 손님이어도 좀 친해 보이긴 하고 하니까 더 오해가 좀 증폭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남자한테 카톡 왔었잖아요. 그때는 얘기하면 제가 아는 동생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장모님이 가게를 오픈하면서 거기로 옮겼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를 쓴 거예요. 근데 유통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라. 내가 화를 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 보고 이제 제가 의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화가 나는 건 톡이나 문자를 그 사람한테 주고받은 거 싹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근데 뭐 지우고 그러면 의심되죠. 당연히 문자 지워버리고 톡도 지워버리고 통화만 오는 것도 지워버리고. 그걸 솔직히 오히려 남편분에게 뭐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 말고 맞아요. 손발이 잘 맞아서 일도 잘하시길래 같이 소개시켜 일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CCTV 어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원래 알던 분이고. 그걸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일단 그 아까 노래방 사건 있었잖아요. 남자들하고 그 뒤로부터 좀 의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저는 꼬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었어요. 싸우고 싶은 그런 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통화 내용도 사실 지웠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따로.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분하고 일하는 게 아내분 입장에서 좀 편하셨어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예를 들어 고기 발주가 빠졌어. 근데 이거 하나만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다고 생각은 했죠. 네. 그래서 뭐 나도 좀 사실은 일을 편하게 하려고 이용한 네. 면도 있다라는 게 그런 의도로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해봐도 될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이 네. 이야기, 그날의 사건, 네. 그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는 이것이 정말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남편분은 물론 이제 일단 의심을 하시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걸 걷어내고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CCTV 화면만 봐서는 외도라고 볼 수 있는 장면, 결정적인 장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선 좀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들은 있는데, 특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분이 이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 정말 그건 누구라도 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오해뿐만 아니라 그건 신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이 아까 국을 떠다 주더라. 국을 떠다 주는 거는 저는 뷔페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오면 그냥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뭐 따라 나가서 인사하는 것도 왜 가까운 사이면 일을 같이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배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친한 사이네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은 진짜 이해 안 되시죠? 아내분이 여전히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의심에 지금 꼬리를 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분 얘기 먼저 합시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근데 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계속 문자만 확인을 한 거예요. 문자로 이제 뭐 오늘 뭐가 필요하니까 뭐 하고 근데 그런 내용 위에는 통화 목록 뭐 무슨 내용 그런 걸 싹 삭제를 다 해버리니까. 자, 여전히 그래서 석연치 이제 않은 그렇죠. 게 삭제한 거 없죠? 그렇죠. 자, 들어봅시다. 아내분은 왜 삭제했는지 들어봅시다. 문자는 제가 사진을 종이에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발주는 거, 그런 가게에 관련된 거, 그게 다예요. 근데 전화가 오든지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일은 뭐 점심은 먹었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어보면 그것만을 대답하게 되고 그런 거 그게 다였어요. 근데 분명히 보고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시간을 볼 텐데 그럼 본인 딴에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오래 통화를 했어? 그렇게 또 생각을 할까 봐 그런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지웠던 거죠. 그래서 네, 전화 전화는 번호는 했다. 삭제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얼굴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전화번호는 삭제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은 전화는 빌미가 될까봐 삭제를 했다. 예, 삭제를 했고. 네. 석연치 않은 거 얘기해 보시죠. 아니요 지금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는 네. 무슨 이제 이야기인지 다 이해는 되는데 네. 뭐 있잖아. 석연치 않은 게 지금. 얘기해 보셔요. 이거를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오늘 처음. 네. 네. 그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아, 그렇구나. 아내분은 친근한 정도와 별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마음속 이야기를 잘 털어놓는 편이세요? 원래 좀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말은 하지만 깊은 말은 안 해요. 보여지는 거는 10가지면 한 2가지는 얘기를 해도 8가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응답은 잘 하시는 편이세요? 네,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지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남편분은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누군가와 힘들 때 당신 마음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게 정신적인 외도다. 정신적인 외도도 외도인 거야.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지금? 그러면 이 표현을 당신은 그래도 이거 바람핀 거야. 정신적 외도야라고 말을 하는 그 이면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힘들고 이제 나한테 화난 거는 저랑 이제 같이 뭐 술을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더라도 서로 노력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둘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둘이 싸우면 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 너무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힘들 때 왜 흔히 말하는 외간 남자와 왜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왜 위로를 받고 뭐 마음을 힘든 걸 얘기하고 왜 그래? 그거 정신적 외도야. 왜냐하면 그걸 안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하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네. 마음을 주고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이야기 많이 했었다, 의지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니까 표현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홧김에 네. 홧김 소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요. 네, 위로 받은 적도 없고요. 뭐 위로를 바란 적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표현을 저도 이제 화가 나면 표현이 서투르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의지를 했어라고. 그래, 이렇게. 내가 의지했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 요리 학원 그 사건 이후로 홧김에 네. 하는 말을 의심한다고 생각을 네. 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네, 맞아요. 발주해서 뭐 이렇게 사진 네, 찍어서 네.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삭제를 한 거다. 그것만 놔두고 다 삭제를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것만 그거 놔두고. 외에는 뭐 개인적인 메시지는 주고 받은 적이 없어요. 네, 네. 이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남편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라봤던 시각으로 보면 계속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가. 그러면 이제 아무리 어떤 설명을 해도 근데 또 설명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꼬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내분께 얘기를 여쭤볼 건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아내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분 외도하셨습니까? 아내분 외도하셨습니까? 아내분 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남편을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봐봐. 아니, 나 보라고. 아니라고 여보. 아니라고 여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남편분이 진짜 아내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뭔가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내가 그 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이 아닌 거, 그건 아마 나도 당신을 좀 서운하게 한 게 있어서 그렇겠지. 그런 게 있다면 미안해, 그거는. 근데 그걸 털어놓고 의논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는 나로서는 너무 속상하고 섭섭해. 내 마음은 그랬어. 아마 이거를 전달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맞죠, 남편분? 네. 네. 여기서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우리 아내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말은 내가 아내분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자식을 5을 낳아서 빡빡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는 남편은 이거야말로 아내의 가장 마음에 큰 의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지 이런 말보다 그냥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나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라고 좀 한편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응? 남편분도 좀 아내의 그 빈 공간을 그래도 조금 채울 수 있게 조금 또 소통 방식을 바꾸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음.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도 저 혼자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